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루터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계가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섬김과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구티비 선교방송교회 순천대대교회를 소개합니다.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앞두고 공명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베스트셀러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원작으로 한 연극 디너포유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나치게 성직자 중심이었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루터는 만인대사장을 외치며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학로에 위치한 수원 열린교회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15개 그룹으로 나뉘어 신학서적에서 일반서적까지 다양하게 읽으며 지식을 쌓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독청년 아카데미 등 기독개혁운동 단체들은 매월 한 차례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평신도 법조인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가 사회 정의, 법과 종교개혁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만 매몰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공적 신앙에 눈을 돌리자는 취지입니다. 평신도 신학연구소 공감마을도 소그룹 스터디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바로 글쓰기로 신학하기입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자연스럽게 넓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직과 인증받지 못한 그러한 직분인 평신도로 이제 구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권력화되면서 차별의 지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귐의 주체라면 앞으로도 평신도들이 교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이도 있습니다. 홍태영 성도는 얼마 전 독일에서 열렸던 제36회 독일 교회인날 행사에 참석해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홍태영 성도는 독일 교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도수가 줄고 개신교가 쇠락했다고 우려한다면서 그렇지만 오랜 기독 문화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서 신앙적 성숙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 큰 교회당에 비해서 성도가 비어 있지만 그들은 생활 속에서의 기독교의 윤리관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사회적 실천을 다하는 그런 점과 한국 교회에서도 평신도 운동과 함께 그러한 그 사회적 실천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점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서를 평신도에게 전해준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이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신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계에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헌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성평등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총재 전용재 장로는 헌법이 바뀌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해도 소용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포함한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2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건강한 가정에 기반을 둔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장합동은 교단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선 목회자가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를 거절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추가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총회에 헌의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만들고 여행자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교회 순천 대대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펼치다 보니 지역에선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히는 순천만, 바람에 넘실거리는 갈대군락지, 아름다운 일몰과 낙조를 볼 수 있어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로 창립 91주년을 맞은 순천 대대교회는 순천만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대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926년 매산학교 교장이었던 원가리 선교사와 학생들이 마을로 찾아와 확장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대대교회 공학선 목사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말이 생소하던 때부터 순천만을 방문한 관광객들과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는 이들에게 교회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곳이 돼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그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보이거든요. 교회는 언제든지 그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 일도 보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목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회가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에는 근처 마을은 물론 시내에 사는 아이들도 찾아옵니다. 학부모들도 교회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노인학교, 반찬 나눔 사역, 생태 지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가꾸는 일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는 공 목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총회 때가 되면 임원 후보자들의 금권 선거 논란이 불거지곤 하는데요. 교단과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깨끗한 총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공직 출마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 선거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32일간만 허용하되 사용 횟수도 주일을 제외한 주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전국 67개 노회에서 선발된 134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공명선거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품 살포 행위와 선거 브로커를 적발하고 네거티브 선거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불법 선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는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자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베스트셀러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연극으로 각색한 디너포유가 초연된 지 6년 만에 관객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연극은 자신을 예수라고 칭하는 낯선이에게서 초대장이 오는 다소 황당한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한 식탁에 마주 앉은 예수와 주인공의 대화는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를 넘어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품을 이끌어가는 예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친근감을 더했고 예수와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부감 없이 담아냈습니다. 연극 디너포유의 김도신 연출은 어렵고 딱딱한 예수의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다며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친근한 존재라는 것을 관객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은 오는 9월 24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폰 안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했는데요. 한국교회도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치유의 올림픽이라며 정치로 상처받은 국민들이 올림픽을 통해 다시 자부심과 희망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2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4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비롯해 종목별 훈련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설립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연합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 지학서 목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쓸데없이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담담히 고백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의 간증이 화제입니다. 조혜련 집사는 자신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에 적대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권유와 지인들의 기도 끝에 4년 전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44년을) 제가 날 때부터, 아니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1970년 5월 19일 날 저를 낳고 너는 내 자녀라고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 집사는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책만 읽는 삶으로 바뀌었다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지인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녹음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CCM 그룹 레이지파가 시편을 주제로 한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레이지파 시편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이라고 합니다. 레이지파의 대표인 스카프레너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은 신실하고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곡은 시편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사도 시편 구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음악과 문화는 시대마다 변하지만 시편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며 영원한 찬송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선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 의원 130명이 최순실 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원 모임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세 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 피해액을 살펴보면 청주가 90억 원, 괴산이 60억 원, 천안이 105억 원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비 피해가 심했던 충청 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 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옴부즈맨을 출범시켰습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제1기 옴부즈맨은 가맹거래 경험이 많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조정원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공정 행위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는 공정위 담당 직원과의 핫라인을 통해 상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단 피해 대책 조사연구위원회가 오는 8월 7일 이단성 연구 대상자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단지 기독신문에 따르면 이 대위는 퀴어 신학으로 논란이 된 기장 측 임모 목사를 비롯한 4명이 소환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2017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건양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청월함 양희송 대표, 성서한국 김영원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선택특강과 사회선교 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됩니다. 국민일보와 젠코리아, 서울전람이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교회건축 리모델링 박람회가 내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선 인테리어와 건축 설계를 비롯해 음향과 방송, 조명 등과 관련한 교회 건축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싱크머니 금융생활 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YWCA가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싱크머니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은 8월 한 달간 4차례 열리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